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양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식품학 및 조리 원리 2교시입니다. 43회부터 47회까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과목, 시험 시간표, 과목별 출제 문항 비율을 살펴본 후에 5년간 영역별 문항, 출제 문항을 분석하고 그리고 연도별로도 세부 영역의 문항을 출제 문제를 살펴보고 2023년 최근 영양사 국시를 문제를 풀이하면서 2024년 국가시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시험 과목 수와 문제 수는 220문제이다. 1교시 영양학 생화학 60,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60, 합계 120 문항, 2교시 식품학 조리원리 40문항, 급식위생 식품관계법규 60문항, 합 100문항, 토탈 220문항입니다. 자, 과목별로 보시면은 자, 지금 보고자 하는 식품학 및 조리 원리가 약 18%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양학, 생화학 21%, 식사요법, 생리학 21%, 급식 관리, 십실, 식품위생 6%, 관계법규 4%, 생애주기 영양학 약 7%, 영양교육 6%, 자, 이런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조리 원리 영역에서의 40문항은 자, 이와 같이 영역별로 매년 비슷한 문항수가 출제되고 있다. 특이하게 많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평균적으로는 드물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된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공유 서류 당뇨에서 2022년이었습니다. 자, 2022년 경우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5문항 좀 많이 출제되는 영역을 보시면은 자, 앞에서 보면 개요 부분에 2023년 2문항, 수분 1문항, 탄수화물 3문항, 지질 3문항, 단백질 3문항, 식품 색, 향미 2문항, 식품 미생물 3문항, 육류 3문항, 어패류 2문항, 난류 2문항, 우유 및 유제품 2문항, 두류 1문항, 유지류 3문항, 채소 과일류 4문항, 그리고 조개, 해조, 버섯류 1문항. 자,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이제 자, 2023년 자, 문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2023년에 2문제가 조리 기초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간장 75ml는 몇 큰술이냐? 큰술, 작은 술.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자,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스푼이 5ml입니다. 5, 15. 큰 술이 15ml. 그리고 한 컵을 200ml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5, 15, 2배. 자, 이걸 기억을 좀 하시면은 만약에 간장이 75ml 간장은 몇 큰술이냐? 15ml 큰술 한 스푼이 15ml이니 75ml 나누기 15. 5 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리기초 영역에서 보세요. 뭐 두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기존 출제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서별 조리 시 열 전달 매체가 뭐냐는 질문. 그다음 전자레인지 가열 시 어떠한 편리한 점이 있느냐. 다음 밀가루 찬물에 풀어 놓은 상태를 현타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량, 온도계, 자, 이런 것들, 계량컵, 조개 해감법, 효소 반응, 조리 계량기구 용량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기에 나왔고 43회에도 같은 내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조리 기초 영역에서는 자, 이와 같은 내용은 빠뜨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1번, 다음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사용 적합한 용기는 무엇이냐? 자, 답은 도자기입니다. 자, 전자레인지에 자, 어떠한 재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자,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파를 갖다가 투과하거나 흡수하는 재질이면 안 됩니다. 이걸 흡수해 버렸다면은 자, 음식 조리에 필요한 이 마이크로파가 흡수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조리 원리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수분 분자의 회전입니다. 로테이션에 의해서 열이 발생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음식 조리할 때 조리 기구로는 내열성, 내구성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 유해한 화학물질이 용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 재질은 마이크로파가 불꽃을 일으켜 가지고 화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용 불가능한 재질은 이와 같이 메라민, 페놀 수지, 요소 수지, 페트, 알루미늄 호일 등 자,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이 메라민, 페놀, 요소 이런 수지들은 폼알데하이드 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지가 열분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납카드뮴 같은 유해 물질이 용출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용 가능한 재질은 자, 종이나 유리, 도자기류, PP, 포리프로필렌이나 고밀도 포리에틸렌, 하이 덴시티 포리에틸렌, 고밀도 포리에틸렌, 자, 이런 재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자, 전자레인지에 왜 조리가 되느냐? 자, 이건 물 분자 로테이션, 회전에 의해 가지고 열이 납니다. 자, 물 분자 회전은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파 흡수입니다. 이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1mm에서 1m의 파장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물 분자 진동에 의해 가지고는 적외선 영역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적외선 파장은 0.7에서 0.7 마이크로메타에서 1mm. 자, 적외선보다 마이크로파가 더 파장이 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자레인지에 정확하게 열을 내는 영역은 이와 같이 물분자 회전인데 어떠한 쪽에서는 자꾸 물분자 진동을 얘기를 합니다. 진동과 회전은 분자
운동의 엄연히 다른 운동입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어차피 진동에서는 적외선 흡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가 주파수 2.45GHz 주파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2.45GHz의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얼마냐 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12cm 정도 나옵니다. 자, 이 파장 계산은 주파수는 남다분의 C, 광속도 C, 광속을 파장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광속이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컨드니까 넣고 파장, 자, 2.45GHz 넣으면은 파장은 약 0.12m, 다시 말해서 12cm 파장을 가졌는 이 마이크로파를 흡수해서 물 분자의 로테이션으로 열이 납니다. 자, 이 열로서 조리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와 같이 식품에서 수분에 대한 수분 활성도 그래프에서 자, 문제를 식품의 수분 활성도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 그래프가 자, 여기에 가곡선이 지금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가곡선이 자, 이 곡선이 무슨 곡선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등온 흡습 곡선이고 자, 영역이 수분 활성도 크게 1, 2, 3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이때 가 영역은 효소의 활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우측에서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등원 흡습 곡선이 자, 여기에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나서 자, 효소 반응이 자, 약 수분 활성도 0.3에서부터 지금 이 그래프를 물었습니다.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효소 반응입니다. 효소 반응. 자, 그러면은 나머지 위쪽에서 봅시다. 자, 0.9 이상이 되었는 세균 성장 곡선입니다. 세균. 그 다음 효모, 세균, 효모, 그 다음 곰팡이. 자, 세균, 효모, 곰팡이. 그 다음 효소 반응, 등원 흡습 곡선. 그 다음 가수분해. 자, 이 선이 가수분해가 가능한 자, 가수분해 곡선. 그리고 자, 유지산화. 자, 이 곡선 한번 보세요. 유지산화는 이와 같이 1, 2 영역에서 최저 값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증가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유지산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극한 조건입니다. 자, 유지산화. 그 다음 비효소적 갈변. 자, 비효소적 갈변. 자, 이와 같은 그래프. 수분 활성도와 각 식품의 품질에 미치는 다양한 반응 속도. 자, 이 그래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자, 탄수화물에 대해서 탄수화물 거의 이와 같이 3문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자, 탄수화물의 자, 이 문제를 봅시다.
자, 이누린을 구성하는 당으로 케톤기가 있다. 벌써 케톤기가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 과당입니다. 케토스 과당입니다. 자, 과당 구조는 이와 같이 CO 이 결합을 케톤기라고 합니다. 자, 과당 구조, 사슬 구조, 고리 구조. 자, 이누린이 바로 이와 같이 과당이 포리머 결합으로 형성되어서 끝쪽에 이 포도당 한 분자와 나머지 과당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 이 문제. 그 다음, 포도당, 갈락토즈, 자이로스, 아라비노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다 우리가 분자 구조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다음, 전분의 호화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화. 호화가 무엇이고 호화의 반대는 노화입니다. 자, 노화. 그럼 호화다는 얘기는 전분 호화가 잘 되는 조건이 뭐냐? 자, 잘 되는 조건은 가열 온도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가열 온도 높을수록 호화가 잘 됩니다. 수분 함량 많을수록 호화 잘 됩니다. 답은 이겁니다. 그 다음 3번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렵습니다. 첨가 당이 많을수록 호화가 더딥니다. 첨가하는 지방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더딥니다. 그러니까 당이나 지방, 자, 이런 것들, 산이나 이런 것들과 하면은 호화가 더뎌집니다. 그러면 호화라는 것이 전분의 호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생전분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라는 얘기는 아주 치밀한 조직 결정 구조가 있고 치밀한 조직이 아닌 결정 구조 아닌 비결정 구조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 결국에는 물 분자가 들어가서 팽윤,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더 많은 물 분자가 들어가서 자, 이 생전분의 밑셀 조직을 결국에는 팽윤시켜서 어느 정도 젤라틴화가, 젤리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호화라고 이름을 부르고 영어로서는 젤라티나이제이션 그럽니다. 젤라틴화입니다. 우리 젤리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젤리화 된 상태가 바로 밥이 되었다. 쌀을 가지고 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상태를 호화가 된 전분 상태입니다. 그러면 호화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갑시다. 젤라티나이제이션, 젤라틴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분에 물을 넣어 가지고 가열하면은 부피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리고 점성이 생기는 현상을 호화라고 합니다. 젤리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전분에 물이 침투해서 팽윤, 부풀어 오르고 높은 온도에서 전분 내부까지 물이 침투해 들어가서 자, 물 분자들, 이 전분 분자들 일부가 끊어져 가지고 용출됩니다. 그 용출되어서 점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반투명한 교질용액, 콜로이드 형태로 변합니다. 다시 말해 결정 구조가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를 호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호화를 촉진하는 인자와 방해하는 인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촉진은 다시 말해서 어떤 좀 입자가 큰 입자가 수분이 많을 때 입자가 크다라
조직이보다는 좀 덜 치밀한 조직이 좀 덜 느슨한 자, 이런 경우 그 다음 수분이 많을 때 온도가 높을 때 자, 염류가 있을 때 황산염은 억제시킵니다. 촉진을 시키지 못고 억제를 시키는데 황산염을 제외한 염류 그리고 소금 자, 이런 것들은 호화를 촉진시켰습니다. 근데 방해인자는요. 자, 입자가 작다. 그래 너무 치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더딥니다. 산지방 고농도 당류가 들어가면 호화 촉진 아니고 억제, 방해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호화의 반대는 노화입니다. 자, 노화를 촉진하는 인자의 대표적인 것이 방금 얘기했는 황산염, 자, 염, 그 다음에 수분이 30에서 60%일 때, 그 다음 온도는 냉장 온도 0도에서 5도일 때, 자, 이때 노화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호화와 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내용입니다. 쌀, 보리 등 곡류 전분은 감자, 고구마와 같은 서류 전분보다 호화 온도가 높습니다. 호화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자, 고구마 등이 입자가 이 쌀, 보리 전분 입자보다 입자가 큽니다. 그래서 호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 온도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 형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장애로 노화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찰밥이 쌀밥보다 찰밥 만드는 호화는 어렵지만은 노화는 더 더딥니다. 더 더뎌요. 왜 그럴까요? 입체장애로 호화된 상태의 물 분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묵을 만들기 어려운 전분은 무엇이냐? 자, 답은 이 고구마 전분 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녹두, 동부, 메밀, 도토리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묵을 만들기 쉽습니다. 자, 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겁니다. 주로 메밀, 녹두, 도토리 이용해서 대개 전분가루 1:6 비율로 자, 냄비에 넣고 중불로 주걱을 저어가면서 가열합니다. 그럼 이제 자, 이 전분 속에 물이 흡수되고 평균되고 걸쭉하게 호화되고 점성이 증가됩니다. 근데 이걸 점성이 증가된 상태를 조리라고 그럽니다. 이제 조를 시키면은 조리의 전분 입자 굳어집니다. 이걸 굳어져서 유동성이 줄어든 형태를 계리라고 그럽니다. 이 계리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묵입니다. 자, 이 계열은 탄력성이 있고 칼로 설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이것이 묵입니다. 자, 묵입니다. 다음, 자, 지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질, 뭐 거의 세문항, 자, 이렇게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23년 출제된 내용을 자, 유지 자동산화 초기 단계부터 생성되는 건 뭐냐? 라디칼 반응입니다. 라디칼 반응. 유리 라디칼 생성입니다. 자, 라디칼이 뭐냐 하면은 홀로 된 전자를 가진 화학종을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나 열, 빛, 금속에 의해서 이와 같이 홀로 된 전자를 가진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튀김용 유지로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 적합하냐? 당연히 정제도가 높은 것이 우리가 튀김용 유지 사람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품질이 좋지 못한 유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융점이 높은 것, 점도 높은 것, 발연점 낮은 것, 유리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것. 유리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신선하지가 못하다 얘기입니다. 다음, 유지 가열 중에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요드가가 감소합니다. 자, 요드가가 뭐냐 하면은 불포화 결합을 많이 가지면은 요드가가 큽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유지를 계속 가열을 하면은 불포화 결합 가졌는 불포화 지방산들이 이와 같이 불포화기가 다 소멸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드가가 감소합니다. 나머지는 다 증가합니다. TBA가 증가, 아세틸가, 중합체 함량 증가, 활성산소 증가, 자, 이런 것들 다 유지 가열 중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좀 더 보시면은 자, 유지 자, 산화에서 이와 같이 초기 반응 라디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라디칼이 만들어진 이 라디칼은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있지 못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 결합해서 포옥시 라디칼 만들고 포옥시 라디칼 또 그냥 있지 못합니다. 과산화물 만들고 다른 유지, 신선한 유지 파괴시키고 이와 같이 계속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자동산화가 일어나면은 이와 같이 과산화물 만들어지고 과산화물 또 라디칼 만들고 과산화물이 라디칼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케톤이나 알데하이드 더 산화되면 카복실산, 그 다음 과산화물 또 환원되면 알코올,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가열에 따른 유지 물리적 화학적 특성 변화 한번 보십시오. 자, 처음 과산화물이 만들어졌다가 과산화물이 다른 물질로 이제 파괴가 되기 때문에 과산화물은 과산화물가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럼 과산화물가만 봐서는 이것이 유지가 신선한지 어떤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열 시간 증가할수록 이와의 과산화물가는 증가했다가 감소됩니다. 휘발성 물질도 증가했다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포화 결합은 불포화도는 점차 이렇게 감소되고 고분자 물질 농도 증가합니다. 극성 물질 색점도 올라갑니다. 거품 많이 납니다. 유리지방산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띠고 있다. 다음 단백질 영역입니다. 자, 단백질에서 보시면은 두세 문항이 거의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각 연도별로 출제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 23년 출제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채소에서 포리페놀 합성에 필요한 방향족 아미노산, 방향족, 그러니까 육각고리 벤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방향족. 자, 방향족. 티로신입니다. 티로신. 자, 아미노산 종류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편을 만들 때 불용성 단백질이 가형성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계일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묵과 같이 계일화됩니다. 그럼 이때 변성된 가용성 단백질은 뭐냐? 젤라틴입니다. 젤라틴. 그 다음 유도 단백질은 어떤 것이냐? 자, 단백질을 우리가 단백질 종류도 자,
단순 단백질, 복합 단백질, 유도 단백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도 단백질은 여기에서 답은 펩톤입니다. 그러면은 단백질 종류도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미노산 20종입니다. 자, 비극성 중성 아미노산, 극성 중성 아미노산,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자, 여기 중에 8가지 필수 아미노산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앞쪽에 보셨는 방향족 아미노산 뭐였나? 이와 같이 벤젠 링을 가지고 있는 페닐알라닌, 그 다음 타이로신. 자, 이게 방향족입니다. 그 다음 트립토판도 6각고리, 5각고리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자, 바린, 격가지 아미노산, 루신, 아이소루신, 그 다음 리신, 바로아라, 메치오닌, 메치오닌, 트레오닌,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8가지 필수 아미노산 기억하시고, 염기성 아미노산의 히스티딘은 어린애들에게는 필수로 얘기가 됩니다. 다음 단백질 종류 보시겠습니다. 단순 단백질입니다. 자, 알부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부민, 알코올의 자, O는 용해, X는 불용입니다. 자, 알부민은 알코올에만 불용이고 나머지는 다 물, 염류, 약산, 약알칼리에 다 녹습니다. 알부민. 그 다음 알부미노이드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녹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부민은 동식물 중에 널리 존재하고요. 대표적인 게 오브알부민, 남백, 락토알부민, 우유, 시럼 알부민, 혈청, 마이오겐, 근육, 루코신, 레구멜린. 자, 이런 것들이 알부민입니다. 그 다음 알부미노이드는 우리가 경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몸속에 털, 손톱, 깃털, 케라틴, 엘라스틴, 힘줄, 콜라겐, 연골, 피브로인, 비단실. 자, 이런 것들이 알부미노이드입니다. 알부미노이드. 그 다음 글로불린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자, 동식물 중 글라이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글로불린. 자, 글리시닌 콩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두부 만드는 땅콩, 감자, 완두, 시럼 글로불린, 혈청, 피브리노겐, 혈장, 오버글로불린, 라이소자임, 남백, 락토글로불린, 마이오신, 액틴 마이오신. 자, 이런 것들 글로불린입니다. 알부민, 글로불린, 주로 글라이신 함유. 그 다음 글루테린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글루타믹 애시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주로 식물 종자. 대표적인 것이 쌀의 오리제인, 밀의 글루텐 우리 얘기하죠. 오리제인. 자, 이게 글루테린입니다. 글루테린 약산 알칼리에 녹습니다. 그 다음
프로라민, 프로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성에서 보리에 호르데인, 밀, 글리아딘, 옥수수, 제인. 자, 이것들이 프로라민. 그다음 히스톤이 있습니다. 히스톤 프로타민. 이건 염기성 단백질로 핵산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톤 동물성 식품 핵산과 결합된 자, 헤모글로빈 흉선의 히스톤. 그다음 프로타민 특히 동물성 식품 의류의 정액. 자, 이런 것들에 플로타민 이와 같은 단순 단백질 또한 이제 복합 단백질 자, 핵 단백질 뭐 핵산 인산 탄수화물 유기염료 등 자, 단백질과 결합한 것 대표적인 게 DNA, RNA 당 단백질 글라이코프로테인 그러니까 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주로 의류 파충류 표면의 점질물, 식물의 점질물, 뮤코이드, 뮤신, 간에서 헤파린, 자, 이런 것들 당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인단백질, 자, 우유의 카제인, 달걀 오보바이텔린, 뇌신경세포, 자, 이런 것들이 인단백질. 그 다음에 색소단백질, 색소와 단백질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자, 주로 금속 프로테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적혈구, 헤모글로빈, 근육, 마이오글로빈, 새우, 게, 이런 아스탁신, 미토콘드리아의 사이토크롬, 효소 카타라제, 자, 이런 것들이 색소 단백질. 그 다음에 지단백질, 인지질과 단백질이 결합했는 형태입니다. 자, 지단백질. 자, 이걸 우리가 복합 단백질. 그 다음 유도 단백질은 자, 1차 유도 단백질, 2차 유도 단백질. 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 분해되어 가지고 주로 물에 용해되고 열에는 응고되지 않고 황산 아모늄 포화 용액에 침전이 되는 자, 이런 형태. 다시 말해서 순수 단백질이나 복합 단백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 가지고 변화된 형태. 자,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해서 유도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산 알칼리하고 결합된 어떤 파라카제인, 젤라틴, 프로테인, 프로타민 이런 것들. 그다음 프로테오스, 펩톤 이제 분자량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펩타이드 결합, 포리펩타이드, 테트라 다이모노펩타이드,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까지 가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분해된 산이나 알칼리와 결합하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유도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식품의 색과 향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색과 향미. 자, 감귤류의 쓴맛 나타내는 배당체가 뭐냐? 나린진입니다. 나린진. 그 다음 마이알 반응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아마도리 전이 반응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맛 성분에서 주로 쓴맛 성분 나타내는 물질들을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인, 익히 잘 아는 차, 커피류의 카페인. 그 다음 코코아, 초콜릿에 자, 테오브로민, 자, 다 쓴맛입니다. 퀴닌, 이 알카로이드 물질입니다. 알카로이드.
그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알칼로이드. 그 다음 케톤류에서도 이와 같이 쓴맛을 나타냅니다. 맥주, 호프 이런 쪽에 쓴맛을 나타내는 후물론, 루푸론, 자, 이런 물질. 그 다음 쑥에서 쓴맛 나타내는 투존. 그 다음 고구마의 흑반병으로 검은 무늬병입니다. 자, 흑반병에서 나타내는 이포메아메론, 아주 강한 쓴맛보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포메아메론. 자, 고구마 쓴맛. 이것도 몇 년 전에 문제가 나온 국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쓴맛으로 자, 두부 응고제로 사용된 간수에서 나타난 쓴맛,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쓴맛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아미노산 중에서도 보세요. 쓴맛을 나타냅니다. L-트립토판, L-루신, L-페닐알라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쓴맛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기타 뭐 레몬, 오렌지, 귤에서 쓴맛 나타내는 이 리모넨, 그 다음 사포닌, 인삼, 도라지, 콩, 도토리의 사포닌, 약간 유독 성분이다. 그러니까 사포닌.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량은 먹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 배당체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삭튼 감자나 토마토, 덜 익은 토마토. 자, 여기에 솔라닌. 이거는 배당체이기 때문에 당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글루코즈, 갈락토즈, 람노스하고 이 비배당체와 결합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배당체에 솔라닌, 그 다음 안토시아닌. 자, 이거는 플라보노이드 색소입니다. 가지, 포도. 자, 여기에 색소. 그 다음에 루틴, 마찬가지 색소. 나린진, 귤에서 쓴맛을 나타내는 자, 나린진. 그 다음 헤스페리딘. 자, 귤, 레몬의 음료 백탁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자, 헤스페리딘. 자, 이 물질이 있다. 그 다음 마이알 반응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최종 단계. 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디글루코스와 아미노산 글라이신, 주로 염기성 아미노산이 쉽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이 글루코즈가 이제 이와 같이 플락토즈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단계. 이걸 우리가 아마도리 전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리 전이 반응이 초기 단계에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 자, 이와 같이 자, 이런 물질들이 중간 단계에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멜라노이딘, 뭐 아미노 리덕톤,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뭐 CO2 가스,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이알 반응, 갈색 반응입니다. 향기도 만들죠. 자, 그 다음 자, 미생물에 대해서 한 문항, 그 다음 식품 관련 미생물에 대해서 한 두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미생물 생육 곡선에서 세포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는 자, 처음 유도기에는 이와 같이 세포수 증가하지 않다. 기하급수적으로 로그 형태로 기하급수적으로 바로 세포수가 증가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더 증가는 없이 유지되다가 사멸기에는 세포수가 줄어듭니다.
자, 이걸 자, 대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크게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음 청국장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무엇이냐? 바실러스 सब틸러스입니다. 바실러스 सब틸러스. 그 다음 과즙 청지에 사용되는 펙틴 가수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이 뭐냐? 아스퍼질러스 니거. 아스퍼질러스 니거. 다음 세 문제. 공유의 성분에 대해서 세 문제, 심지어 7문제까지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좀 특이했죠? 작년에. 자, 제인이 주 단백질인 식품이 뭐냐? 자, 앞쪽에서 우리가 단백질 봤을 때 옥수수가 제인입니다. 그 다음 별을 백미로 도정했을 때 남아있는 부위가 뭐냐? 자, 이겁니다. 살을 백미가 된다는 얘기는 이와 같이 왕겨 제거하고 과피도 제거하고 살겨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쌀룬을 배하라. 그리고 그 다음 백미 그러는 부분을 전분층 혹은 배유 혹은 배젖이라고도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백미에 남아있는 부위는 배유이다. 다음 밀가루 반죽 시 글루텐의 점 탄성을 높이는 것은 점성과 탄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소금입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고구마를 서서히 구웠습니다. 단맛이 강해졌는데 여기에 관여한 요소는 베타아밀레이즈입니다. 베타아밀레이즈. 설탕을 160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 갈색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가 캐러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동물의 결합 조직, 뼈, 피부, 연골 등을 구성하는 섬유상 단백질이 뭐냐?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육류를 이용한 음식과 조리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편육, 서별 조리, 갈비찜, 건열 아니죠. 장조림, 건열 아니고, 너비아니, 서별 아니고, 육전, 복합식 가열 조리. 25. 육류 사후 경직 시 나타나는 현상은 액토마요신의 증가입니다. 액토마요신 증가. 자, 그 다음 어패류에서 한 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오징어 먹물 성분, 먹물 멜라닌 색소입니다. 신선도가 낮은 어류는 표면에 점착성이 있다. 뭔가 끈적끈적한 물질이 점질물이 나와 있다. 나머지는 신선한 상태입니다. 자, 28번 기포 안정성에 관여하는 주된 단백질이 무엇이냐? 어부뮤신입니다. 뮤신. 다음 11% 소금물에 달걀을 넣었습니다. 가나다라마의 중에 가장 신선한 달걀은 자, 여기에 기포, 다시 말해서 공기가 자, 아래쪽은 뾰족하고 위쪽이 공기가 들어있는 기공이 공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신선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위로 뜹니다. 다 뜨거나 가라앉아도 세워집니다. 세워집니다. 이와 같이 같이 세워지지 않고 눕혀져 있다. 이 얘기는 기포가 가장 공기량이 적고 신선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요 남백의 주요 단백질 얘기입니다. 오보뮤신 방금 교질상으로 분산되어 있고 점성이 있고요. 자, 라이소자인과 상호작용으로 농후남백을 유지해 줍니다. 오보뮤신. 그 다음 실제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54%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그 다음 많은 것이 콘알부민 13, 오보뮤코이드, 오보글로불린, 라이소자임 하는 역할이 특정 세균에 대한 용균 작용을 가지고 있는 라이소자임. 그 다음에 에비딘 가끔 시험에 등장합니다. 바이오틴과 결합해서 흡수 방해를 일으킵니다. 에비딘, 프라보 단백질, 프라보 프로테인, 오보뮤신과 유사한 당단백질, 리보플라빈과 특이적으로 결합할 때 자외선이 안정하다. 자,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매년 한 2문항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유와 토마토를 혼합해서 주스를 만들었더니 응고물이 형성됐다. 다시 말해서 응고된 우유 단백질이 뭐냐? 카제인입니다. 카제인. 가열한 우유에서 나는 익은 냄새 주성분이 뭐냐? 황화수소. 나머지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냄새, 어떤 물질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류 냄새 성분입니다. 레몬 오렌지 주스의 이 시트랄 상큼함을, 그 다음에 제라니올, 리모넨, 그 다음 박하의 멘톨, 박하향 멘톨, 그 다음에 레몬 당근의 파이넨, 자, 이런 물질들, 방금 우리가 앞쪽에서 자, 이런 물질들의 이름이 나왔죠. 그죠? 피페리딘, 자, 이 물질은 자, 여기서 보도록 합시다. 민물고기 냄새, 비린내 냄새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이 피페리딘이 거의 주 성분이고요. 다 이 물질들 냄새가 납니다. 자, 피페리딘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라이신 아미노산이 탈탄산 반응 일으키면 카다베린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카다베린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피페리딘이 됩니다. 또 카다베린이 델타 아미노 발레르 알데하이드, 델타 아미노 발레르산, 자, 이것도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자, 아알기닌이 아미노 발레르산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피페리딘이 주 담수어 민물고기 비린내 성분의 거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데 나머지 이런 것들도 다 냄새를 냅니다. 그 다음 해수어의 비린내 성분은 주성분은 트라이메틸아민 이겁니다. 자, 트라이메틸아민 옥사이드 TMSO라고 되는 이건 신선한 상태에서는 냄새,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원 세균에 의해서 트라이메틸아민 만들어지면 이것이 해수의 비린내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 요소가 암모니아로 만들어지는 경우 주로 연골, 의류, 비린내,
대표적인 것이 홍어잖아요. 홍어. 그 다음 유제품에서 냄새 성분들. 자, 신선한 우유에서 나는 경우는 자, 이런 것들 주로 저급지방산, 뷰티르산, 아이소뷰티르산, 카프로산, 프로피온산. 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악취는 아니에요. 신선한 냄새입니다. 그 다음 알데하이드 성분도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알들, 2헥사날, 그 다음 메칠설파이드. 자, 이런 것들 신선한 우유 속에서는 자, 이렇게 나는데 오래된 우유에서 아주 불쾌한 불쾌치가 납니다. 자, 이 물질 아미노아세토펜 아주 불쾌칩니다. 그 다음 연유 델타 델라카톤. 다음 버터에서 신선한 버터에서는 자, 이런 냄새. 자, 아세토인, 그 다음 다이아세틸, 뭐 휘발성 지방산이 있다면 자, 이런 것들. 치즈에서 나는 냄새. 에틸 베타 메칠 머캅토프로피온산. 자, 메치오닌으로부터 생성됩니다. 이런 각 제품들의 냄새 성분들입니다. 다음 두류. 자, 두부 제조 조리 가공 거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두부 제조에 사용하는 산성 응고제는 자, 이겁니다. 글루코노 델타락톤. 자, 보이죠? 네이버에서 가져온 자, 이 물질입니다. 글루코노 델타락톤. 자, 두부 응고제로 뭐 햄, 소세지, 색조 유지제로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 어떤 양조공업 여기서 주석 방지, 그 다음에 팽창제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글루콘산이 되고 소디움 하이드로겐 카보네이트 반응하여서 이산화탄소 만들어내기 때문에 합성 팽창제보다도 우수하다. 자, 글루코노 델타락톤이라는 물질입니다. 다음 유지류. 자, 유지 조리 가공의 2문제에서 5문제, 작년에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페이스트리를 만들 때 글루텐 망상구조 형성을 방해해서 조직감을 바삭하게 부드럽게 하는 버터 성질이 뭐냐? 이게 쇼트닝 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쇼트닝. 그러니까 어떤 이 망상구조가 너무 많이 형성되어 버리면 질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삭함은 부드럽고 바삭함 없습니다. 그걸 부드럽고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쇼트닝성을 주기 위한 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분리된 마요네즈를 재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난황이겠죠. 자, 마요네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에? 기름에 식초 넣고 뭐 소금도 넣고 결국에는 난황을 레시틴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분리가 되었다. 그럼 다시 난황을 넣어서 다시 만들면 되죠. 자, 유지를 고온에서 가열할 때 그리세롤에서 생성되는 자극성 성분이 아크로레인입니다. 아크로레인. 자, 아크로레인. 자, 이겁니다. 탄소 이중결합의 CHO 알데하이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암성 물질이다. 이러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양파를 다질 때 눈물이 나게 하는 성분이 뭐냐? 답은
티오프로페날 S 옥사이드. 햇생강 초절임했다. 생강색이 연분홍색이 되었다. 관여하는 성분이 뭐냐? 안토사야닌입니다. 안토사야닌. 채소를 가열하면 질감이 연화되는 이유는 펙틴 분해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자, 양파 다질 때 눈물이 난다. 자, 이겁니다. 양파, 자, 이 물질입니다. 자, S 프로펜일 L 시스테인. 자, 이것이 시스테인, 요 황가지가 시스테인, 설폭사이드, 산소 결합된. 자, 이 설폭사이드가 아리네이즈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S1 프로페닐 설펜산이 만들어지고 또 분해되면서 사이오프로파날 S 옥사이드, 이 최루 성분입니다. 만들어지고 뭐 트라이설파이드, 다이설파이드, 머캅탄, 사이오펜,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다이아릴 다이설파이드는 가열을 한다면은 프로필 머캅탄,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황을 포함하고 있는 다 지금 눈물을 나게 하는, 자, 물질 중에 가장 눈물을 많이 나게 하는 성분은, 자, 최루 성분을 가진 티오닐, 티오 그러면 사이오 혹은 티오, 황을 얘기를 합니다. 사이오 프로피날 S 옥사이드, 산소 결합된, 자, 이 물질이다. 채소 성분 조리, 과일 성분 조리에 대한, 자, 문제입니다. 과일을 끓여 그런 즙에 설탕을 넣고 졸여 만드는 것이 뭐냐? 젤리입니다. 과일 즙입니다. 자, 젤리. 자, 좀 정리를 합시다. 잼, 젤리, 마멀레이드. 자,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자, 잼은요, 과육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과일을 으깨 가지고 과육 형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일에 들어있는 산과 펙틴이 젤리화에 필요한 충분히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탕 넣는 양은 좀 양이 적습니다. 잼은. 그 다음에 젤리는 과육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일 즙만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 과일을 즙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물에 끓여서 과즙을 추출해서 만듭니다. 투명하고 매끄럽습니다. 질감 형태 가집니다. 그래, 젤리, 과일 산과 펙틴이 젤리화에 부족할 때는 펙틴이나 산을 첨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 과일과 설탕 비율은 1:1 정도로 잼에 비해서는 설탕량이 많다. 마멀레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젤리처럼 만드는데, 자, 문제는 과일 껍질을 넣어줍니다. 과일 껍질을 넣어가지고 만든 형태, 주로 오렌지나 레몬, 라임과 같은 감귤류 제품에서 마멀레이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젤리는 과즙, 과일 즙만을 이용을 합니다. 잼은 과육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마멀레이드는 과일 껍데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 차이를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자, 김, 해조류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김을 햇볕에 오래 노출시키거나 수분이 많은 곳에 보관하면 붉은색이 됩니다. 붉은색이 주된 성분은, 김은요,
홍조류입니다. 홍조류예요.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처음은 붉은 빛은 나타나지 않죠. 검은 김입니다. 자, 김, 붉은색이 나오는데 피코에리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물질입니다. 자,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입니다. 자, 이번 기회에 자, 김, 미역, 톳, 파래, 청각 한번 구분하고 갑시다. 자, 김, 홍조류. 자, 김홍조 이렇게 이름을 부릅시다. 홍조류입니다. 파이토에리트린이라는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토에리트린 빛을 잘 흡수하고 반사하기 때문에 김은 검은색으로 보이지만은 오래 보관하거나 빛을 쬐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자, 미역은 갈조류입니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노란색이나 주황색도 띱니다. 그래서 미역은 햇볕을 약간 받아 갈색이나 황색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역은 갈조류고 김은 홍조류입니다. 톳도 갈조류예요. 갈조류로 파란색이나 갈색을 띠고요. 펙틴이란 젤리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톳이. 그 다음 파래 청각은 녹조류입니다.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 클로로필, 마그네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조류, 버섯류에 대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도별 항목별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항별로는 세부 문항별로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주요 키워드별 예상 문제를 우리가 5년 이상의 문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예상 문제 스스로 만들고 키워드별로 정리가 되면은 자기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학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